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취자 파바캐스트입니다. 여러분. 바바바 캐스트의 파바캐스트, 리스 파바캐스트, 그리고 이름 파바가스캐스트. 말하세요, 빨리. 리스. 민코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2인조 어? 팟캐스트였나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뭔가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뭐야, 한 명 어디 갔어?' 싶을 텐데 어디 갔죠? 누구였죠? 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저희 둘이서 원래 하던 팟캐스트가 아니었는지. 저는 되게 이제 그 네. 뭐지? 철면피 깔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면 셋이서 하는 게 너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네, 저희가 지금 원래 3 인조 팟캐스트였죠. 3 명이서 진행을 하는데 바질 씨가 안 계세요. 왜 안 계시죠? 바지 씨가 지금 회사 돈으로 지금 지구 여행을 지구 여행을 또 이제 가시게 되어서 지금 그 네. 스위스 계시지 않나요? 스위스인가? 미국인가? 네네네네. 뭐 자꾸 앞으로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네 같은 동요가 있는데 걷지는 네. 않고 비행기 타고 이제 멀리 떠나셨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비행기 타고 회사 출장을 가셨는데 그 출장 일정이 막 한 일주일 달짜리예요, 한 달. 출장이 아니라 한 달짜리고 막 유럽에 갔다가 막 미국에 미국에 갔다 갔다가 막 그 그런 일정이어서 이거는 거의 그 진짜 세계 일주가 아닌가. 지구 한 바퀴 진짜. 28 일간의 세계 일주 찍고 오실 거라서 이게 28일 후에 이제 음. 어떤 썰을 들려줄지 너무 궁금하고 에피소드로도 만들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니까요. 이게 사실 이 출장이 막 잡혀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잡히셔서 저희가 원래 셋이서 이제 그 일정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게 확 미뤄졌어요. 이 출장이 좀 갑작스럽게 잡히고 이게 네. 그 회사 대표님이 요번에 이런 출장을 가게 돼서 뭐 이렇게 같이 갈 사람 필요한데 이렇게 같이 갈 사람 해서 그 다 같이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약간 경쟁을 해서 컴피티션을 해서 그 얻어내신 자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예, 예. 당당하게 쟁취를 해서 이제 회사 돈으로 이제 뭐 비즈니스석 하고 가는 것 같긴 한데 부럽더라고요. 그니깐요. 아니 저는 그 갈 일 있나요? 회사 외국에 돈으로 외국 가실 일 있나요? 저는 사실 하 일본 이런 데 작 갈 때 있나요? 작년에 한번 갔다 왔어요. 작년에 한번 갔다 너무 왔고 부러워. 작년에 회사 돈으로 이제 회사 돈으로 그 묵는 숙박 그 호텔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예. 원래 밥은 누가 사 주고 이제 그런 게 제일 맛있는 거 그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본 분들이 그 환대를 또 해 주셔 가지고 너무 또 맞아요, 맞아요. 감사하게 또 그런 일을 했었다는 그 일본의 약간 환대 예. 문화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진짜 그쵸, 그쵸. 깍듯하게. 어어. 그 리스 님도 그 출장 좀 안 가세요? 네, 해외 저 안 가요. 출장? 저 안 가요. 제가 있는 예. 팀은 정말로 갈 일이 없는 팀이라 가지고 음. 저희 회사는 미국으로 출장을 가끔씩 가는데 사람들이 저는 네.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한번 예. 뭐 보내 달라고. 근데 약간 또 약간 그거 기다릴 바에는 아니면 그걸 요청했다가 퇴직금으로 음. 다녀올 수도 있겠어요.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근데 약간 해외 출장이라고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약간 그 성공한 직장인? 그 그럴까요? 비즈니스석 타고 이코노미 아니고 비즈니스석 타고 딱 이렇게 딱 그 여권 딱 손에 들고 미국 출장.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어. 이코노미석을 탄다고? 말 꼬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아. 탄다는 근데 이게 되게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제가 왜요? 느끼기에 출장을 예. 갔다 오면 음. 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일단 비행기 값 그쵸? 자체부터. 그래서 네.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저희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예. 주변에 해외 출장 갔다 온 분들, 바질 씨도 음. 그렇고 음. 그러니까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 굴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음. 회사 돈으로 썼으니까 그에 네. 상응하는 무언가를 이제 내놔야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부담이 마냥 있다? 그거를 가는 즐겁게 것에 갔다 오는 대해서? 게 음. 아닌 거죠. 뭐 그쵸. 보고서를 내든 회사에서도 이제 어떻게든 증명을 해서 이제 "회사 돈으로 다녀왔으니까 저는 이걸 음. 드립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음.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울 것 그런 같아요. 부담감이 있다 확실히. 예. 그쵸. 예. 그래서 저의 꿈은 정말 그냥 딱 한 번만 그냥 경험해 보고 싶어요. 해외 출장이라는 거를. 그쵸. 예. 약간 좀 로망 같은 게 여러 있죠. 번 가는 고 싶진 않아. 그게 약간 다시 어쨌든 다니고 싶지 않아. 해외로 나를 그 보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네. 그 외국스러운 뭔가 국제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썸ething이 있고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간다라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팀에서 내가 되게 인정받았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쵸, 또 그쵸. 해외여행은 많이 가도 해외 출장은 또 느낌이 해외여행 다르니까 많이 가세요? 아니 사실 제가 또 리스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굼벵이 앞에서 주름 잡는 거긴 한데 예 아니 아무튼 우리 저는 예전에 되게 예. 해외여행을 뭔가 디스하는 에피소드 아. 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많이 아. 간다는 말을 갑자기 아 우리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해도 되는 예. 거야?"라는 예. 얘기가 아 예 사실 저는 해외를 올해 2번 갔다 왔어요. 저 아버지 환갑이 올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베트남 가족 여행을 좀 갔다 왔는데 뭐 그래서 아무튼 그 해외 출장을 간 바지를 부럽다." 예 듣고 있니? 네. 이런 느낌. 들 재밌게 듣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앞으로 길면 4주 정도 저희 둘만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아니 그 주의해야 정도면 거의 주의해야 될 제명사유 부분이 아니에요? 있어요. 제명사유? 아니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이게 제가 둘이서 에피소드를 꾸리는 게 처음이긴 한데 그쵸, 그쵸. 다이나믹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 3 명이서 있을 때보다. 아 그래서 그쵸. 세 예. 첫 번째로 셋이 있을 때는 한 명이 약간 상태가 안 좋거나 말을 많이 안 해도 대충 커버가 됐거든요. 나머지 둘이 그치, 좀 열심히 그치. 말해 주거나 맞아, 아니면 한 명이 맞아. 정말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추임새만 넣어 줘도 괜찮았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우리 숨을 수 없어. 그러니까 듣다가 그 여러분 들으시다가 '아 오늘 얘 왜 이렇게 오버하지?' 약간 이럴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커버를 치는 중이다. 그 나머지의 예. 멤버가 상태가 안 좋아서 나머지 둘이 열심히 이제 텐션을 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네.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감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사실 저희가 약간 그렇게 궁합이 좋지 않아요. 그 리스님하고 제가. 예 그래서 말을 하자면 그 바질 씨가 좋아하는 이론 중에 정반합 이론이 있거든요. 이게 아하. 정이 있으면 그거에 정말 반대되는 반이 있고 그게 서로 융화되면서 합을 이뤄 나가면서 이제 "세상은 진보한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바질 씨가. 음. 저랑 이제 민코 씨가 정과 반이에요. 누가 정이고 반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예. 그쵸, 그쵸. 뭐 예. 관점이나 저희 둘이 되게 물과 기름과 같은 성격이라면 이제 바질 씨가 이제 비누처럼 그걸 뭔가 섞어 주는 역할이거든요. 비누라기보다는 사실 좀 서로 좀 물어뜯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좀 네. 자제하고 있다가 이제 둘이 이제 상태 안 좋으면은 이제 얘기를 파국, 하는 파국. 거죠. "아 너 이거 마음에 안 예. 든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진행이 되다 그런 보니까 느낌인데 예 바질 씨는 이제 그럴 때 예 약간 쏙 빠져 있다가 "야 리스 이제 좀 진정하지 않을래?"라고 이제 좀 아니면은 그 둘 예. 중에 한쪽에 약간 힘을 실어 예 줌으로써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 균형을 결론이 맞춰요. 나게끔 약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약간 저는 생각하는 게 진짜 여행은 홀수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3 명이나 아 5 그래? 명이서 가야 된다고. 왜냐면 4 명이서 가거나 둘이서 가면은 찢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3 명이서 음.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균형이 1 딱 명이 마음에 맞는. 안 들고 2 명이 좋으면은 1 명이 2 명한테 맞춰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쵸, 그쵸, 그쵸. 둘이서 여행 다니면 서로 크게 싸우면은 그냥 파국, 끝이거든요. 파국. 그냥 파국이고 맞아요. 그냥 먼저 이제 돌아가 버리고 그런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 들으시는 애청자 분들이 좀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파국인지 아닌지 한번 평가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파국 예 좋죠, 좋죠. 파국이라는 말이 또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뭘까요, 민코 씨? 오늘 주제도 저희가 또 사실 파국이 날 주제 뻔했는데 선정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파국을 이제 후루룩 이제 마시려다가 이제 파국을 마시려다가 예 합을 이뤘어요. 예 오늘은 예 합을 갓갓으로 합을 이뤄서 이뤘어요. 맞습니다. 오늘 예. 또 이게 주말이 이제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리스 님이 이번 주말에 영화관을 3 번을 갔다는 거예요. 아 네 미친 것 맞습니다. 같아. 예. 그 근데 저만 네. 영화관을 간 게 아니라 이제 네. 민코 씨도 영화관을 한 번 갔기 저도 1번 때문에 갔어요. 네. 예 뭐 꼭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이제 네. 뭔가 이제 얘기할 게 있지 않을까. 본 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보고 느꼈던 그 감상이나 기분 같은 건 이제 하루 이틀 아니면 3 일만 지나도 후루룩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이제 음. 일하는 평일이 껴 버리면 다 까먹을 것 같아 가지고 그죠, 한번 그죠. 남겨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일단은 네. 저희가 이제 이 주제 선정에 대해서 되게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는데 음. 이걸 이렇게 이제 콘텐츠 리뷰를 하는 게 맞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맞다." 이제 민코 씨는 "아 아니다.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막 있었는데 그런 대립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예. 재밌게 다뤄 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요 다음 에피소드죠. 이제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3 번을 가셨는데 그 3 번 다 영화를 보러 가신 건 아니죠? 하나는 예. 영화고 2 개가 아 영화구나. 2 개가 영화죠. 3 가지 영화를 봤는데 3 가지 영화과 2 개의 영화와 하나의 이제 공연을 봤는데 다 뭔가 들으면 마이너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보는 영화는 아닌데 3 가지 이름을 얘기해 드릴게요. 첫 하이 번째는 킴스 비디오라는 킴스 비디오.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 자이언트, 음. 블루 블루 자이언트라는 자이언트는 그래도 좀 사람들 보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그래도 제가 봤던 그 3 가지 중에선 가장 네. 덜 마이너한 느낌이고 음. 어 재즈 음악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재즈 일본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영화. 네 재즈를 네.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였고요. 세 음. 번째는 오페라 이제 녹화를 실황 중계하는 이제 오페라를 봤어요. 근데 예 그런 걸 어떤 또 많이 하니까 요즘에. 오페라냐면 예. 네 어떤 오페라냐면 이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라는 오페라를 보고 왔습니다. 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3개 다 좀 마이너한 거를 보신 리스님과는 다르게 저는 요즘 이제 일관 가면은 다 걸려 있는 그 이제 지브리의 신작이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제 복귀작이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 쪼끔씩 너무 깊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자체가 막 평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왜 봤고 어떤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느꼈는가 네. 정도를 후루룩 짚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콘텐츠 리뷰로 또 오랜만에 저희가 에피소드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아 네. 그래서 코드가 맞으면 재밌을 것 같고 아니더라도 '아 이런 민코와 리스는 이런 콘텐츠, 이런 주제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어 주실 거죠? 네. 대답 없는 질문이 이렇게 민코 씨 이렇게 허망한 웃음을 막 짓고 아니야, 아니야. 계신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이제 그 일시정지 꺼 버리는 거지. 눌렀다. 일시정지 예. 눌렀어. 약간 아 그 이렇게 리스트 듣자마자 약간 '뭐야?' 예. 약간 이러면서 꺼 버렸을 이제 것 같긴 끄신 한데. 다음에 유튜브 뮤직을 킨 사람이 있다. 아니면은 이제 그 저희 우리의 그 라이벌 어디였죠? 그 우리 슈카월드랑 아 그 슈카월드 삼 보러 갔다. 예 슈카월드 보러 갔다 지금. 네.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 주시면 앞으로 계속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쭉 얘기를 할까요? 네 아니 그 번갈아 가면서 일단은 그 리스 예. 먼저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시고 예 제가 그다음 얘기하고 예. 이렇게 하죠. 일단 저는 왜 이렇게 마이너한 영화를 보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한번 바통을 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가 이 마이너한 영화를 보시죠? 예. 잘 받아 주시네요. 네. 저는 요즘은 영화관 가는 것 자체가 되게 특수한 일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 그치? 음.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영화 티켓 값도 많이 올랐고 영화를 볼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다양해지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좋은 영화는 아니면 안 보는 것 같고 웬만큼 좋은 영화도 아. 특수관에서 주로 보는 것 같아요. 화면이 대빵 큰 음. 아이맥스에서 본다든가 음. 사운드가 아주 좋은 돌비 시네마 이런 데를 간다든가 이런 음. 경우가 많지 일반관에서 음. 되게 평범한 영화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영화가 좀 비싸진 것도 있지 않아요? 막 그 맞아요, 맞아요.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져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코스나 뭐 가족 그 모임의 어떤 그 장소로도 더 이상 약간 후순위가 된 너무 더 좀 비싸지다 예.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그래서 영화를 요즘 많이 찾아보면서 영화 커뮤니티에서 봤던 내용인데 영화 네. 티켓 자체는 15,000 원으로 오르긴 했는데 예. 어떻게든 사람들이 저렴하게 보고 그리고 음. 그 영화관에서 마케팅으로 되게 할인 쿠폰이나 빵원 티켓 이런 걸 대박 많이 어. 풀어서 그쵸. 실제 통신사 할인 객단 같은 것도 많고. 실제 객단가는 8,000 원, 9,000 원밖에 안 된대요, 한 명당. 실제로 보는 가격은 예. 어 실제로 한 명당 그 정도의 그냥 매출이 난다라고 아니 집계가 나는 되더라고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니까 그럴 거면 그냥 애초에 8,000-9,000 원으로 하지.
왜 그니까, 그렇게 그니까. 복잡한 할인 쿠폰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30-40% 제가 씩. 보기에는 그거 네. 같아. 약간 네. '통신사의 한 놈만 걸려라 마케팅'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죠 그게? 통신사에 한 그러니까 놈만 걸려라 마케팅? 통신사에서 이게 단통법, 단말기 통신법이 나오기 전에는 음.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막 뽐뿌 막 휴대폰 이런 거 찾아보면 싸게 음. 뭔가 뒷구멍을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이제 뭔가 지인 통해서 이제 핸드폰 대리점 갔다가 눈탱이 맞고 약간 이런 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뭔가 그 평균적인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비싸게 음. 사는 사람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객단가가 유지되는. 아 그니까 통신사에서 하는 그런 "한 놈만 걸려라." 마케팅처럼 이제 네네. 영화관에서 가 티켓도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할인 뭐 있는지 찾아보기 귀찮아 가지고 다 생돈 내면서 15,000 원씩 티켓 끊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나한테 좀 물어봐. 리스님처럼 이제 뭐 할인 쿠폰 다 이제 해 가지고 또 영화관 많이 가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그 걸린 한 놈이 나다. 그게 민코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민코야. 네.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이러이러한 이유로 영화관도 사실 지금 그러니까 국내 영화 시장이 엄청 큰 거 아세요? 제가 알기로 막 미국, 일본 뭐 그다음으로 해서 우리가 5위 거의 안에 들 3 거예요. 위인가 4 위야 영화 예. 시장이 국내 영화 시장이. 실제로 국내 영화 산업도 엄청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 그죠, 그죠, 충무로라는 그죠. 곳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시장 자체가 너무 포화되고 성장도 거의 다 한 상태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이후로 OTT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되게 영화계가 어떻게 우리는 다음으로 어떻게 그 살아갈 음. 것인지 그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그래서 영화관에서 집에서는 안 볼 것 같은 영화를 골라요. 네. 세 가지 기준인데 정 아. 정말 좋아서, 정말 음. 좋아서 지금 빨리 이제 사람들과 그 감동을 함께 같은 그 극장에서 느끼고 싶을 때 보기도 하고요, 1 번. 두 번째는 쪼끔 관심은 있는데 마이너한데 뭔가 집에서는 굳이 찾아서 볼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영화를 봐요. 약간 예술 영화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프란시스아 같은? 예술 예 그죠. 예술 영화일 수도 있고 좀 장르는 뭔가 음.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음. 집에서 보면 음. 보통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되거나 네. 이게 게임하거나. 그쵸, 그쵸. 이게 주의가 산만해져서 이제 중간에 끌 경우가 많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영화관에서의 경험은 불 끄고 그냥 강제로 그 1 시간 반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뭐 15,000원 할인해서 뭐 6,000원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관심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그런 방해 없이 온전하게 정말 집중하고 싶은 맞아요. 영화가 있을 때 영화관에 간다는 거네요. 그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영화관에서 보길 되게 잘했다고 느끼고 예. 이번에 봤던 킴스 비디오 이번 주말에 봤던 킴스 비디오 블루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네. '너무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게 몰입하고 싶은 영화들이었기 때문에라는 말인 거죠. 맞아요. 근데 나는 맞아요. 진짜 이게 뭐 약간 리스님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하자면 그 되게 이게 생존해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 이제 한국의 맞아, 맞아. 영화관들이 계속 이제 기존에는 막 이제 막 스크린 독점을 해 가지고 막 CGV에서 배급한 그런 거 쫙 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흥행을 맞아요. 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막 맨날 그 TV에서 광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리스닝 같은 사람을 주 타겟으로 맞아요, 맞아요. 해서 마케팅을 해서 진짜 그 뾰족한 취향의 이상한 영화들을 많이 아니, 해서 아니, 아니. 다양성이 쪼금 이제 그 보장받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우리 영화. 다품종 소생산인가요? 다품종 아니 소생산이 콘텐츠에도 아 너무 적용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영화관은 좀 모르겠어. 좀 미묘한데 음. 그거 말고는 아니면 정말 네. 영화관에서 할 수 없는 경험 아이맥스라든가 음. 아니면 공연 같은 것들을 영화관에서만 틀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음향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그 아니요. 비교할 수 제가 없이 좋으니까? 이번에 봤던 오페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시인데
예. 사실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 오페라 같은 걸 찾아볼 수 있긴 해요. 음. 다 막 올라와 있어요. 막 3 시간짜리. 근데 음. 한국어 자막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이렇게 음.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음. 오페라단과 이렇게 공급을 받아와서 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페라를 봤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맥스 같은 건 사람들이 좋은 영화면 아이맥스 어떻게든 보러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실제로 요즘 막 CGV에서도 특수관, 아이맥스 같은 걸 음. 되게 많이 짓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 그니까 시청하는 경험 자체가 어쨌든 집에서 보는 것과는 아예 퀄리티가 달라 다르죠. 버리니까 그죠. 정말 요즘 원하는 핸드폰으로. 거면 가는 맞아요. 거네, 돈을 내더라도.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미엄화 전략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맞춰서 반응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에 힘입어야 이제 그 리스님이 정말 이상한 그 콘텐츠들을 이제 잔뜩 소비하고 오셨는데 일단은 그 왜 이상하다 그래요? 아니 그 킴스 내 비디오를 취향 이상해? 그 아, 이상하긴 해. 녹음하기 전에 저한테 킴스 비디오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그 설명이 너무 이상해. 줄거리가 그쵸. 너무 이상한 거야. 설명 듣는데 너무 약간 현란하고 '이게 뭐 뭔 씨발 뭔 소리지? 소리래?' 약간 무슨 이 소리를 '내가 하는 듣고 거지 있는 지금? 게 예. 잘 듣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근데 또 제가 리스님 영화 설명 보면서도 실제로 잘하시니까. 그랬어요. 아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에서 보길 잘했다.'라고 느끼는 게, 처음 네. 30 분은 좀 영화가 산만하고 예. '이게 뭔 소리래?'라는 내용이 있고, 네. 되게 영화 스토리 줄거리 자체가 다큐멘터리 느낌인데 좀 음. 응집력이 없어요. 막 이 어. 얘기했다가 뭔가 저 얘기 같다가 '그래서 갑자기 결론이 왜 이래?'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어. 그래서 영화관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었다.' 아 영화 그래서 자체가 꽤 산만한다. 산만한 편이다. 예, 막 아주 웰 메이드는 아닌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를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킴스 비디오라는 것 자체가 미국 뉴욕에 있었던 비디오 네. 대여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킴스라는 거에서 킴스, 예, 막 리스스 막 이런 느낌으로 김 씨가 운영한 비디오 가게점이었는데, 인제 주인이 그 용만킴이라는 한국인 사장이 운영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교포인 거죠? 재미교포. 재미교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영화 아. 중간에 실제로 용만킴 씨를 그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사시더라고요. 재미교포 음. 맞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아무튼 근데 그 킴스 비디오가 아주 희귀한 그 영화와 비디오를 그 소장하고 있는 비디오 대여점이었고, 실제로 장사가 꽤 잘 돼서 막 지점 막 8개 정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그래서 막 구멍가게 같은 게 아니라 꽤 프랜차이즈화가 된 그죠, 그죠. 사업이었네요. 비즈니스였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온갖 영화제 직원을 파견시켜서 되게 그 희귀한 영화들의 판본을 사 오고 해적판을 팔기도 하고 음. 막 아 그랬었는데. 그니까 이 세상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영화가 한 군데에만 있다면 그게 킴스 비디오에 있는 거 정말 이상하고 맞아요. 요약 희귀한 너무 영화가. 잘했어요. 이거 예예. 되게 영화도 안 봤는데 영화를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OTT의 시대가 발달을 해서 오면서 예. 점점 이제 비디오에서 DVD로 넘어갔는데, DVD 때부터 사람들이 잘 DVD를 안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컴퓨터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그쵸. 그러면서 킴스 비디오가 폐업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음. 지금 수만 편의 이제 소장하고 있던 그 영화들을 어딘가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뚱맞고 뜬금이 없는데, 그 영화를 어디다가 넘겨줬는지 아세요? 궁금하다는 듯이 빨리 반응해. 넷플릭스 이런 데다가 팔았나? 대학에 뭔가 넘겼을까요? 박물관 같은 미국이니까. 데로 가지 않나요 보통? 그런 건 네. 약간 그쵸, 그쵸.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할 텐데, 아주 생뚱맞게도 그 영화들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있는 살렘이라는 뭔가 지방 지역에 전부 살렘? 다 기증. 살레미, 살레미. 살레미. 예 뭔가 햄 살레미. 이름 같이 느껴지는데 예 그니깐요. 살레미 지방으로 그 영화를 다 넘겨요. 아니 살레미 전부 다. 지방으로 갔다는 게 거기에 무슨 비디오 대여점이 있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정부가 됐다는
뭐예요? 그 집 살레미 시와 뭔가 협약을 맺어서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 킴스 사장님은 그 비디오를 판 거긴 해요. 그래서 음. 넘겼고 뭐 살레미시에서는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의 뭐 영화 산업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기존 미국에 있는 킴스 비디오 회원들이 오면 이제 뭐 잠잘 곳과 영화를 마음껏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약 시에서 협약 같은 걸 맺고 나서 넘긴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영화들에 대한 행방은 아무도 모르게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세계 정말 그 영화 팬들, 영화광들이 예예.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희귀한 어떤 보물섬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서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 버렸다.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냥 감독은 너무너무 그게 궁금해서 실제로 그 살레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비행기를 타고 찾아갔어요? 가요. 이게 미국인 감독이 이제 카메라 들고 가는데 그 비디오 창고가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가 봤는데 예. 그 킴스 비디오가 소장되어 있다는 곳에 가서 카메라를 들고 가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야 상황이. 왜요, 왜요, 왜요? 몇 년 동안 손도 안 댄 것처럼 그냥 방치가 돼 있었고 그 방치된 것도 음. 정리된 채로 방치가 된 게 아니라 막 박스째로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아 막 막 되게 거미줄 막 붙어 그쵸, 있고 그쵸, 그쵸. 몇 곰팡이 펴 년간 있고. 문을 안 연 창고를 처음 들어갔을 때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아. 그 창고 천장에는 막 뭐 물 샌 흔적도 있고 그걸 보면서 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감독이 음음. 대체 이탈리아에서 킴스 비디오는 무 에 있는 소장품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이제 갑자기 추적하는 뭔가 추적 60 분처럼 뭔가 바뀌게 돼요. 음.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갑자기 네. 막 그쵸, 그쵸, "그런데 그쵸. 그것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이 알고 나는 이 영화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꼭 알아야만 했을 것 같다. 아.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자막이 나오면서 나오는데 범죄 추리물처럼. 간단하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 살렘이라는 지방은 뭔가 이탈리아가 마피아가 유명하잖아요. 마피아들이 들끓고 있던 지방이었고 그리고 음. 그런 마피아랑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이 이제 자기의 치적을 쌓고 그리고 우리 도시가 문화적으로 융성한 곳이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그걸 인수하는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 킴스 비디오를 인수하는 액션을 취했어요? 그죠. 그 킴스 비디오의 소장품을 인수를 하고 사실 거기까지만 계획이 돼 있었고 그 뒤에는 그러니까 뭐 아무도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살레미 시장이 그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 비디오들을 다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해 놓고 이제 손을 안 댔어. 근데 마피아는 거기서 예.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사실 사족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시장이 마피아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 약간 그 그 의심론인가 뭐였지? 예. 의혹이 의심을 막 있다. 되게 의혹을 막 어. 되게 막 영화 내내 뿌리고 그 음모론, 시장이 음모론. 어떤 음모론을 뿌리고 그 시장은 예. 막 되게 이제 문화 강연을 막 많이 다니다가 지금은 이탈리아의 문화부 차관이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 검은 어떤 세력들과 예. 연결돼 있다. 그래서 그 '마피아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이탈리아 정부의 그 반부패를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과 만나서 인터뷰까지 하는데 아 영화 내에서 인터뷰를 하는 영화 걸 내에서 찍었어요? 인터뷰하는데 그 진짜 웃긴 게 이 인터뷰가 있고 난 후 며칠 후에 그 사람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킴스 진짜야? 비디오에 대한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영화 엔딩 크레딧에도 "그 사람을 기억하며." 아 이런 식으로 나와 추모하며 이렇게 있었어요. 나와 예.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그 고위 공무원께서 어 그 "킴스 비디오와 관련된 의혹은 곧 발표가 될 것이고 이제 많은 의문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그 사람 아. 죽고 모든 게 무로 돌아간 갑자기 거예요. 다 미스테리가 돼 버렸어 갑자기. 밝혀지지 예. 그러니까 못하고. 이제 그런 막 조사도 이제 내사도 이제 다 끝이 나고 그런 것도 아. 없어졌대요. 아 대체 그러면은 그 킴스 비디오에는 어떤 뭔가가 어떤 음모가 대체 그 얽혀져 있었길래 사람이 죽고 마피아 세력이 개입하는 이게 근데 있었던 이 걸까? 뒤에는 진짜 웃긴 게 또 이제 뭔가 산막으로 넘어가서 네. 너무 그 상황이 개탄스럽고 안타까웠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께서 킴스 비디오의 영화의 감독이 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이제 굉장히 많은 영화 레퍼런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니까 '나는 이 영화에서 이런 영감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따라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음. '절도조차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 도둑들, 도둑들. 그쵸.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영화를 찍겠다고 이제 킴스 비디오에 있는 영화들을 도둑질을 하겠다고 살레미 씨에 신고를 해서 이제 막 음. 배우들을 섭외를 해서 실제로 아. 절도하는 영화를 찍는 척하고 진짜 그 비디오를 다 홀랑 가져가 버려요. 에? 그럼 예. 범죄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아니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를 자기가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하면은 잡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근데 뭐 그러고 나서 뒷부분이 아주 짧게 생략되듯이 나왔는데 예. 그리고 나서 살레미 씨와 뭐 2 년간의 협상을 끝에 정말로 이제 그 비디오를 받게 되어서 이제 뉴욕에 아우. 있는 한 비디오 관련 이제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음. 거기서 이제 대여를 하게 되었다 하면서 뭔가 킴스 비디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이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또 며칠 뒤에 뭐 감독이 죽은 채로 발견됐나? 아니. 되게 엄청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끝나요.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것 아. 같은 이유가 이미 그 살레미 씨에서도 그 영화는 이제 버린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이해됐어요? 아니 그 그래서 쓸데가 없으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럼. 그래서 사실 넘겨도 상관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음. 그래서 아니 넘기고 이 어쨌든 지금 그 감독이 영화 잘 인수를 했네요. 그 지금 예 찍으신 분이. 오프닝을 그 영화 킴스 비디오 이제 리바이벌 전을 이제 오픈하는 곳에 살레미 시장과 그 용만 킴 씨와 음. 그리고 그 살레미 씨를 갔을 때 자꾸 영어로 도와줬던 경찰서장님과 막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화기애애하게 끝이 나요. 아 파티 기념식 같은 걸 하면서 끝이 맞아요, 나는구나. 맞아요. 기념식 같은 걸 하면서 끝이 나서 이게 끝나면서 나도 이건 '내가 예. 이걸 왜 무엇을 본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아. 이게 이 감독은 어떻게 살아서 이걸 끝났구나라는 파티를 하면서 끝나는 예. 왜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모먼트에서 음. 뭔가 진짜로 죽을 법한 위기에 있을 법한 아 그 그런 장면이 장면들도 좀 그려지거든요. 나와요? 아 누구한테 막 예. 추적을 당하고 아니요. 검은 뭐 어떤 세력의 이거를 그 찾아가는데 이런 전 살레미 시장 그걸 예. 인계받았던 시장한테 "같이 킴스 비디오 가시죠."라 그랬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야. 에? 진짜? 뭐 그게 뭐야? 막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 마지막에도 킴스 음. 비디오 나머지 그 남은 비디오의 일부를 받으러 갔었을 때 어. 창고에 막 불이 났다고 해요, 아무 이유 에? 없이. 그리고 진짜? 소방차도 뭐야? 안 오고 신고를 해도 근데 운이 좋게도 불이 그냥 자연스럽게 꺼지면서 다행히 "남은 작품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와 나오는데 진짜 미스테리하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야 감독이 어떻게 살아서 이걸 이게 개봉까지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그 차과한 돈만 억울하게 그 죽임당하고 그거 아닌가요? 그 모르죠. 차관분이 희생양이 정말 예. 희생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음. 그 검은 세력과 결탁했다는 그 소문이 파다한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 뭐 주변에서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그 죽은 채로 발견되고 이런 얘기 예.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민구 씨? 이게 무슨 되게 나 근데 지금 사실 말하면서 음 SBS나 MBC에서 뭐 "나는 예. 영화가 좋다." 막 이런 TV 프로그램의 나레이터가 된 기분이었어. 그거 같이 어. 재미없는 영화도 되게 보고 싶게 만드는 예. 그런 맛깔나게 분들처럼 살리는 예 맞아요, 맛깔나게 맞아요. 출발 비디오 여행 그런 거. 예. 아니 출발 비디오 저는 여행. 근데 너무 그 핵심을 다가가지 못한 거 아니야? 그 영화가?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그 검은 세력의 그런 것들을 쪼금 더 추적해서 아니요, 명명백백하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단 느낌은 또 아니고. 예. 그 감독의 역량으로 밝힐 수 없었을 것 같고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밝힌 것 같긴 해요. 근데 영화에 담지 않은 걸 수도 근데 있어. 드러내면 자기가 또 죽어. 협박을 받았을 수 그런 있다. 거예요. 목에 그런 거예요. 칼이 들어온 상태로 편집을 마쳤을 그런 수도 거예요. 있다 그런 거예요, 감독이. 그런 거 진짜.
그런 분위기가 영화에 이제 음산하게 깔려 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위험한 어떤 거를 더듬더듬하고 전혀 있다.' 예. 위험한 거라는 이게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아 근데 근데 그 예. 너무 생뚱맞게 화기애애하게 음. 끝나서 그 2 아. 년간의 막 공백 사이에 아 얼마나 갑자기 2년 후 많은 이런 느낌이야 갑자기. 예. 맞아요, 결말이 맞아요, 싹둑.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영화 지금 들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시나리오 자체가 마치 그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 펄프 픽션류의 그 B급 영화 시나리오 같잖아. 이 모든 게 막 미스테리한 비디오에 얽혀 있는 그 누가 죽고 그래서 그 자체로도 너무 훌륭한 어떤 오마주인 것 같은데 영화 예 자체가. 맞아요. 예. 그래서 영화에 대한 되게 영화고 영화를 많이 알거나 영화를 좋아하면 재밌게 봤을 것 같다. 영화 레퍼런스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엄청 영화광들을 나와서 위한 영화. 근데 사실 그걸 전부 다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너무 마이너한 영화들도 많이 나와요. 음. 약간 킬빌이나 약간 뭐 이런 느낌. 예. 뭐 그냥 뭐 스코세이지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되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런 거는 아. 애교고 되게 막 음. 진짜 막 60 년대에 나왔던 영화 이름을 대면서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떠올랐다.'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이해를 못 해도 상관이 없는 게 영화 장면들이 이게 몽타주처럼 계속 인서트가 돼요.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그런 무슨 느낌인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저 안 봤지만 좀 네. 볶음밥 같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영화가 저는 나왔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예. 애청자 여러분이 이 영화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가 있어. 이게 또 뜬금없는 건 그 김용만 씨 그 또 네. 한국인이 또 등장하네요. 그 미스터 킴이 등장해서 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네. 네. 와 저희 근데 벌써 38 분이나 녹음을 했어요. 한번 속도를 내 봅시다. 1 시간짜리 될 수도 아니면은 있을 것 예 같아. 아니면 저희 그냥 차라리 뭐 영화 특집 약간 이렇게 해서 영화관에 갔다 온 썰 약간 이렇게 돼도 좋을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 예 이제 저는 민코 씨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약간 그 네. 지브리의 그쵸, 그쵸. 영화 이름이 음. 뭐야? 나 영화 이름도 너무 그러니까 길어서 그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고 또 이제 일본어로는 왜 키미타츠와 도우이키루 이렇게 돼 있네요. 왜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나요? 그냥 저는 이 영화가 그 나올 예정이라는 걸 꽤 예전부터 알았어요.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원래 이게 지브리 팬인가요? 그렇진 않고 제가 또 약간 또 일빠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지브리 영화도 웬만하면 다 봤고 일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이제 지브리 영화 중에 있는데 음 일바 근데 일봉 좀 보통 예. 일봉이라고 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그 만들어지는 당시에 엄청 신비주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 포스터 한 장만 딱 공개하고 이게 어떤 영화인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은퇴를 했다가 복귀하고를 엄청 반복했는데 그 복귀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 제가 알기로 그 모노노케 히메하고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그 두 개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은퇴를 또 번복하고 복귀하는 영화니까 또 '얼마나 또 대단한 거를 가져올까.' 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또 보게 됐죠. 이제 진짜 회사 사람들한테도 "아 이렇게 영화가 새로 나올 거다."라고 를 막 "아 이런 영화 나온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영업까지 했어요? 했었는데 영화까지 아 했어요. 영화까지 대충 해서 알려줬는데 우와. 근데 영화를 예매를 했는데 그 보러 가기 전에 평점이 너무 낮은 너무 안 좋아요. 거예요. 너무 안 좋아요. 예. 예. 막 5 점대 6 점대가 나오고 근데 10점 지브리 만점에. 영화는 그래도 그 믿고 보는 수작 이상일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하울의 그래요? 움직이는 성이나 뭐 센가치히로 이런 그 벼랑 위의 포뇨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이제 저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하세요. 저 지브리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 지브리 안 그렇게 좋아해요? 음. 지브리 안 좋아한다고 이제 교환학생 가서 일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 "에헤?" 약간 이러면서 "에? "어떻게 나니? 사 사람이라면 どうして?" 사람인데 응당 지브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저도 친구들이. 약간 근데 지브리는 워낙 진짜 레전더리한 그 스튜디오잖아요. 거의 저는 디즈니와 근데 쌍벽을 이루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좀 음. 영화가 불친절하고 너무 네. 뭔가를 함축해 있는 것 아 같고 그런 느낌이 '스토리에 비약이 있어. 좀 많은 것 맞아, 같다.'라는 맞아. 생각이 그런 들어서 거 있지. 저는 불친절한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예 불친절하죠. 예를 들어서 센과 치히로든 하울의 음. 움직이는 성이든 그러니까 음. 되게 장면, 장면 예쁘고 되게 음음음. 감동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건 알겠어. 음악이 음음음. 좋고. 음음. 근데 막 되게 유기적으로 막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세계관 설명이 엄청 쪼금만 하고 들어간다는 느낌은 항상 받아요. 지브리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 센과치로든 하울이든 뭐가 됐든지 여러 개 간에 뭔가 예.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주고 그냥 툭 그냥 던져 보여줘, 놔. 보여줘. 사람을 그 어. 세계에 툭 던져 놓는데 그 툭 던져짐을 당한 그 세계가 좀 압도적이지 너무 않아요? 압도적으로 그냥 설득이 돼 버려요 그냥. 그 센과치로가 무슨 그래서 이 신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인간 세계가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또 컨셉충이라서 또 아 세계관 또 파는 사람이어 가지고 또 막 그런 게 궁금할 법한데 별로 궁금하지가 않을 정도로 그냥 스토리 그래요? 자체가 재밌으니까. 예. 저는 그 툭 던져지는 게 좀 불쾌하더라고요. 불쾌하죠. 불쾌하다는 게 뭔지도 알겠어 나는. 근데 제 그래서 저는 안 생각에는 좋아했어요. 예. 이번 영화가 그 이거의 불쾌감이 맥시멈? 너무 심해. 너무 심고 너무 심하고 너무 어떤 심한데 의미에서 심하죠? 그거를 이게 진짜 너무 불친절해 영화가. 너무 불친절하고 알아들을 무슨 수가 얘기인지 없어. 무슨 예.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평이 되게 어. 많더라고요. 꿈속 얘기 같아요. 꿈속 얘기처럼 뭔가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그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기승전결이 있고 뭐 위기 뭐 절정 결말 이렇게 짜여지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기꿈꿈결, 기꿈꿈결. 꿈결처럼 그냥 이렇게 연상과 연상을 아. 통해서 막 흘러가는 영화로 그렇다 어어 보니까 예예예. 어떤 이 영화를 재밌게 하려는 어떤 기술적인 게 잘 보이지 않아.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음. 의도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호흡을 조절하고 이렇게 팍 튀게 만들고 해서 이 양념을 칠 수 있었겠지.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가는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날 그냥 것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생선회처럼 거다. 제가 또 회를 별로 전 안 좋아하는데 이 비유를 이제 알아주시 그러니까 이거를 막 푹 고아서 막 고춧가루 쫙쫙 쳐 가지고 정성껏 하는 게 이제 아니라 찜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팔딱팔딱대는 이 참다랑어 한 마리를 이렇게 툭 던져준 다음에 "먹어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영화는. 예. 근데 저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진짜 혹평 아닌 혹평을 하자면 안 예. 봤지만 이게 거장 오브 거장이 뭔가 음. 마지막으로 맞아, 내는 맞아. 작품이다 보니까 예예. 맞아, 약간 맞아. 쫄따구들이 맞춰서 그려는 주는데 약간 예예예. 아무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그럴 수도 있을 들거나 것 같아. 뭐 "이 작품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견제하는 사람이 방향성에 없었을 것 대해서 같아요. 그런 아 것도 있었을 그냥 거고. 영감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뭐 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잘 주죠." 뭐 이런 느낌이지 누가 어떻게 않았을까. 감히 언급을 하겠어요, 이 방향성에 대해. 근데 그렇게 예. 따지면은 이 저장의 어떤 그런 게 좀 '녹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감히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이번 주 토요일에 예매를 예. 했다가 돌비 시네마로 예매를 했다가 무려 음. 이게 평이 너무 안 좋은 걸 보고 화들짝 놀라서 취소하고 블루 자이언트로 음음음. 갈아탄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내지는 말씀하세요. 보니까 약간 8 명이 별로라고 하고 2 음. 명이 좋다고 하는데 그 2 명은 "너무 좋다."라고 인터넷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난 잘 이게 모르겠어. 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어." 약간 이런 음. 느낌의 평이 많았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N 성향이 되게 강한 분들인 것 같은 생각이 몽상가 기질이 좀 세다. 음.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헤어질 결심 보셨어요, 안 리스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전 봤어요. 헤어질 결심도 이게 뭐지? 이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고 재미가 하나도 그래요? 없었는데 막 극찬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헤어질 결심은 그래요? 진짜 근데 헤어질 박찬욱 영화의 결심 어떤 정수다. 정수다 이거는 진짜. 그래서 잘 모르겠고 아무튼 또 평론가의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건 뭐 제가 평론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서 추천하나요? 추천은 못 하겠어요. 이거는 상업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예술 예술 영화인데 영화야. 상징과 추상적인 느낌으로만 있는 영화지
어떤 음. 이렇게 막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막 캐릭터의 감정을 이입하고 막 이렇게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저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예예예. 디즈니 영화 중에서 판타지아? 아 판타지아. 되게 뭔가 이제 음. 스토리 라인은 없는데 막 되게 예. 그 아름다운 미키 그림체로 막 마우스가 그 춤추고 노래 지휘하는 거잖아요. 나오고 예 노래 맞아. 나오고 차 그 라리 영화가 그 좋지 느낌에 더 않을까. 가까워. 차라리 더 그 느낌에 가까워 이 영화는. 차라리 그 느낌에 더 가깝고 예 아무튼 제가 그래도 설명을 또 간단히 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그 2차 세계 대전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공습으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고 그 재혼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음.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어떤 시골에 있는 굉장히 큰 일본식 대저택에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 일본식 대저택이 되게 미스테리한 어떤 대저택이에요. 미스테리한 그래서 대저택.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외가리 그 굉장히 음. 신비로운 외가리한테 시달리게 돼요. 알레고리. 외가리가 네. 외가리가 막 말을 해. 막 "도와줘!" 음음. 막 이러면서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그 집에 있는 미스테리한 공간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상한 미스테리한 세계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일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어떤 어린 왕자처럼 우화적으로 표현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음. 어 명계같이 그려지는 무슨 내용인지 그 지금도 모르겠어. 펠리컨들이 있고 펠리컨들이 이제 사람으로 환생한 눈송이들을 먹는데 그 눈송이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가 있고 그리고 그 펠리컨들을 견제하는 불의 소녀가 있는데 이 불의 뭔 소녀가 소리야. 나중에 이제 이 뭔 주인공의 소리야. 엄마로 밝혀져요. 엄마로 밝혀 그리고 그렇게 또 짧게 하면 안 돼? 진짜 살다가 들어도 이제 무슨 얘기인지 거의 모를 다 것 같아. 지금 거의 끝났어. 그래서 비둘기 무리를 만나는데 비둘기 무리는 이제 그 명계에서 약간 전쟁을 준비하는 약간 그런 군국주의 세력인데 알고 보니까 그 세계를 만든 사람이 이 주인공의 오래된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한테 음. 가서 근데 그 조상이 이제 이 주인공한테 이 세계를 맡기려고 해요. "이 세계를 너가 음. 이제부터 다스려라. 왕이 돼서 다스려라."라고 무슨 하는데 내용이야. 주인공이 그거를 나 진짜 거부해. 들으면서 좀 정신이 혼미해요. 예 주인공이 거부하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그 세계를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싸그리 잊어버리게 되고 2년 후가 나오면서 3 년인가 2년 후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 도쿄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음. 끝납니다, 영화가. 이런 영화예요. 진짜 이런 영화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잘 들어 주셨죠? 참 그냥 예 그런 틀어 영화예요. 주시고 집중 음. 안 하셨죠? 전 집중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그래서 근데 사실 지루해요 영화가. 되게 지루하고 예. 왜냐면 사실 센과 치히로나 그런 것도 사실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안에서 막 목욕을 하는데 신들이 그러다가 무슨 고문의 신이 나와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용이 하쿠였고 그래서 하쿠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인 맥락이 있는 얘기가 아니로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맥락이 강하지 않은 그런 음음음. 그 세계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스토리의 흡입력이나 어떤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지고 음. 재미가 없어 결정적으로. 너무 느려. 음음. 템포가 너무 음음음. 느리고 음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재미가 네. 사실 다음 근데 영화로 그 가죠. 네. 영화를 예. 아무튼 이거 그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영화라서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또 한 1 시간도 얘기를 할 것 하네요. 예. 예. 그래요. 저 빠르게 나머지 두 개를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실 킴스 비디오나 아니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냥 봤는데 '추천까지는 못 하겠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추천을 아예 못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봤던 아 나머지 두 가지 영화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블루 자이언트 소개를 드릴게요. 블루 자이언트 궁금해 좀 하세요. 약간 벌써 기빨리면 어떡해. 네 블루 자이언트. 어떤 영화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재즈 영화라고 네. 하셨습니다. 재즈를 예. 소재로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고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주인공이
재즈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색소폰을 3년 동안 미친 듯이 연습을 고등학교 때 하고 도쿄로 넘어가서 이제 자기 팀원을 구해서 일본 최고의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음. 원래 일본 만화가 원작인데 쪼끔 각색을 많이 해서 초반부 지루한 부분을 잘라내서 엄청 진행이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어 기운이 다 빠지셨나요, 밍코 씨? 아 듣고 있습니다. 반응도 해 주세요. 반응을 지금 예 기 빠진 것 같아. 기운이 그렇군요. 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재즈 어떤 느 영화인 거잖아요. 약간 예. 그래서 저기 예. 주인공이 3 명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가장 처음부터 나와서 그게 끝까지를 책임지는 색소폰 주자가 있고 되게 피아노를 16년 동안 쳐 가지고 4살 때부터 이제 15년 정도 치고 아주 시크하고 사람을 깔보지만 마음은 따뜻한 이제 피아니스트가 있고 피아노 주자가 있고 음. 마지막으로는 그 주인공한테 이끌려서 드럼을 처음으로 치게 된 주인공의 약간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 재능충이에요. 그래서 그 셋의 그 성장기가 되게 눈물겹게 그려져요. 어. 그러니까 되게 셋이라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에피소드 처음에 "둘보다 넷보다 셋이 좋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셋의 팀워크 균형도 되게 잘 맞고 음.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지가 잘 나와 있어서 아 되게 트리오인 거잖아요 그니까 그 셋이서 네. 하는 게. 되게 호쾌한 이제 소년 만화예요. 소년 왕도물 같은 느낌이고 진행이 시원시원하고 음악이 음. 되게 좋아요. 재즈를 다루다 음. 보니까 음악에 힘을 쏟았다는 게 느껴지고 음. 이제 막 주인공이 막 신들린 듯이 트럼펫이래. 색소폰을 불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눈물을 주룩 흘리는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되게 음. 역동적이게 이게 연주 장면이 그려지고 되게 예. 감동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저는 너무 어. 재밌게 봤습니다. 그 어쨌든 재즈에 대한 영화니까 그 재즈가 실제로도 많이 재즈가 거의 계속 모든 흘러나오는. 음악이 재즈인 거죠. 재즈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재밌게 즐길 만한 영화? 재즈를 좋아하면 더 재밌게 즐기겠지만 그렇지 음. 않아도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 주인공의 열정, 열정, 열정 약간 '우리는 음. 행복하지. 그치?' 약간 이런 식의 그 바이브가 음. 저는 되게 기분 좋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약간 청춘 예 맞아요, 맞아요. 청춘 음악 약간 영화. 예. 열혈 10 대의 막 소년 좌충우돌 재즈 만화스러운. 탑 도전기 약간 이런 약간 거라 가지고 하이큐의 예 그런 버전 느낌이에요.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나무위키에 보통 따르면 그런 데는 슬램덩크의 재즈 버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약간 그 최종 컴피티션 같은 데를 가지 않나요? 그 최종 컴피티션 같은 게 약간 절정부에 약간 배치돼 있고 근데 아 그 공연장에 가다가 꼭 사고가 나야 돼, 셋 중 한 명이. 그래서 막 못 가야 돼. 막 뛰어가다가 막 다가 막 어 이런 장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청춘물에는. 근데 아무튼 이 블루 자이언트 자체가 예. 그 만화로도 약간 3 부작 느낌인 것 같아요. 1 음. 부에 해당하는 게 그 일본에서 탑을 찍기까지, 2 음. 부는 유럽에서 탑을 찍기까지, 3 어. 부는 지금 연재 중이라는데 세계에서 탑을 찍기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아니 그 이제 두 탑을 번째 찍는 게 뭐예요 근데? 진짜 대회에 나가요 진짜로? 재즈가 이미 거의 사양된 장르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그 음. 도쿄에 있는 가장 좋은 재즈 바라고 해야 되나요? 재즈 공연장에서 무대를 서는 게 재즈계에선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그 무대에 서기까지 노력하는 게 목표로 그려져요. 재밌는 조합이다. 근데 그 블루 네. 자이언트라는 제목의 의미는 뭐예요? 그 연주가 너무 훌륭하고 연주를 잘하게 되면 그 블루 자이언트를 해석한 파란 거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그래서 별도 온도가 높으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뜬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온도는 빨간색보다 음. 파란색이 높다. 그래서 음. 파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연주자가 빛나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극 중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가 결국엔 그 무대에 서는 게 정말 피날레로 나오는데 그 무대에서 그 셋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파랗게 빛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 셋의 그 그래서 블루 자이언트입니다. 열정과 그런 예. 걸 이제 보여주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막 되게 저도 막 눈물 주룩 약간 흐르고 감기 있기 때문에 콧물도 주르륵 흐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봤었는데, 근데 막 이제 너무 좋았다?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보길 너무 잘한 게 그 아주 큰 스크린에서 사운드도 빵빵하고, 이거는 뭐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구현할 수 있겠지만 그 막 100 명 100명 단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경험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음. 숨죽여서 공연을 보고 뭔가 어. 놀라거나 재밌거나 신나는 장면에서 같이 숨을 헉 하고 들이마시는 그런 느낌이 저는 너무 그러니까 좋았어요. 실제로도 어떤 공연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음악 맞아요, 영화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악을 즐기면서 실제로 이제 공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 봐서 좋았던 점이 하나, 아쉬웠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음. 하나는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네. 두 번째는 '사운드가 좋은 돌비 시네마에서 보지 못해서 아쉽다.'예요. 아 그럼 극찬이네요 아주. 극찬이죠, 극찬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리스 님이 사실 막 그런 청춘 막 두근두근대는 그 소년들의 땀냄새 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 않나요?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저는 열정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 영화 취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예. 그냥 친절한 영화, 그리고 음. 좀 뻔하더라도 빌드업을 잘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완성도가 좀 있는 그런 영화. 예. 그 기승전결이 뚜렷한 음. 지브리 밴. 아니 지브리는 저는 요거는 빼더라도 굉장히 기승전결은 엄청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그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장면, 있으니까. 장면에 이게 예. 연결고리가 친절하게 한 번만 봐도 너무 잘 아 이해가 되고, 이해가 어어. 예. 그게 영화가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끝났을 때 '아 기분 좋게 잘 봤다. 명쾌하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또 근데 킹스 사람마다 비디오는 다르죠. 또 그런 느낌은 또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 오히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영화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근데 어떤 그 의도로 만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기대치가 좀 다르긴 해요. 그 어차피 예술 음. 영화라는 걸 알고 봐 가지고 좀 예 기대치가 낮긴 혼란스러운.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기대치가 나는 진짜 중요한 문제 같은 게 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상업 영화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완전 작가주의로 가득한 뭔 소리 왜 하는지 난해한. 모르겠는 그런 난해한 약간 예술 영화였고 그러다 보니까 평점이 좀 낮은 게 아닐까. 차라리 네. 애초부터 그렇게 뭔가 행보를 했었으면은 좀 나았을 수도. 그리고 블루 자이언트는 그 바질 씨께서 먼저 보고 나서 저한테 음. 리스 너가 보면 좋아할 것 같아."라고 추천을 했는데, 예. 그 약간 작화 붕괴라고 하나요? 그림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음. 구간이 좀 있어요, 영화에. 아 의도인가요 그거는? 그냥 무너진 영 건가요? 자본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애니메이터들이 3D 장면이 있어요. 음. 실제로 뭔가 게임 같은 느낌으로 그 약간 이세계 아이돌에서 3D 구현하는 느낌 뭔지 아세요? 아 이세계 아이돌? 예. 이세계 그러니까 아이돌이 뭐야? 그러니까 3D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고 싶어 했던 것 같은 장면들이 있는데 아 실패했다 근데. 실패작이다.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아. 등장인물이 약간 깍두기고 약간 음. 준 마인크래프트 느낌의 너무 못생기게 나와 가지고 아 아 오히려 퀄리티를 깎아 먹었다. '이 그냥 장면 2D로 갔으면 실패했네.'라는 게 나았을 텐데. 느껴졌는데, 이게 예. 사람에 따라서 "너무 이게 별로였다."라고 음. "이 작품의 완성도를 떨어뜨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예. 그냥 이미 그 재즈 공연에 심취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가지고 음. '좋아.' 약간 이러면서 '저기 망했네. 그래도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그러면? 블루 저는 사 자이언트는. 저는 4.5점 드립니다. 4.5 점이면은 엄청 높은데요? 네. 그거 킴스 비디오는요? 큐비디오는 3.2점 드립니다. 아 아까 킴스 비디오보다 더 좋았다. 블루 킹스 자이언트가. 비디오는 봐서 좋았는데 추천 음. 못 하고요. 봐서 그리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 집에서는 아. 절대 안 봤을 것 같고, 블루 자이언트는 음. 나중에라도 재개봉하면 또 보고 싶고 지금 막 어.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영화예요. 그렇구나. 재밌네요. 마지막 작품은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마술피리였었는데 네. 고거는 5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저 5점 드립니다. 인생 오페라 만났습니까? 인생 오페라? 근데 제가 요즘 오페라에 꽂혀서 오페라를 많이 보긴 하는데 예.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긴 했어요. 어떤 게 충격적이죠?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 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 영화들을 전부 다 혼자 봤는데 혼자 굉장히 잘 놀아요 저는. 음. 이게 영화 이제 오페라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옆자리에 계셨던 아주머니랑 갑자기 만담을 나누게 됐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았어요?"라고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영화 그 어. 공연에 대한 주접을 막 떨면서 이제 세상에. 아주머니께서 예. 내가 클래식을 입문한 지는 20 년이고 제가 그 음. 오페라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봤다고 자부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음. 그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아주머니께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진짜로? 아주머니는 이거는 이게 영화관에서 37,000원 주고 보면 사실 영화값이 비싼 편이긴 해서 사람들한테 추천하기 힘든데 이건 어. 정말 클래식을 좋아하거나 공연을 좋아하면 누구한테나 추천하고 싶고 이걸 100만 원 주고 그 현지에서 봤어도 안 아까웠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예요? 그거는 근데 진짜 저는 진짜 예. 동의해요. 동의하는 음. 바였고 어. 그 오페라를 보고 끝나면서 예. 그 커튼콜 장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눈물을 나 흘렸나요? 눈물은 아닌데 왜냐면 예. 이 영화가 그 러닝 타임이 3 시간이라서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올 타이밍을 놓쳐서 좀 방광이 힘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눈물샘보다 방광샘이 좀 더 힘들어서 가지고 좀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인터미션 같은 거 있지 않아요? 그 정도로 길면은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때 안 갔구나, 화장실을. 제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잘못이죠. 그럴 수 아무튼 있죠. 인간의 그 실수죠. 끝나면서 '와 나 저거 직접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음. 그 오페라 정도로. 자체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에서 이제 공급해 주는 오페라 이제 녹화 영상을 메가박스에서 틀어 주는 거였는데 음음음. 나 저기 오페라단 공연 보러 뉴욕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들었다는 거지. 인생에 한 번씩 진짜야. 진짜, 진짜로. 진짜. 어. 저는 미국에 대한 로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음음음. 흉흉한 동네 뭐 총기 사건이 한 달에 한 번마다 크게 나고 이제 음. 마약상이 판치면서 물류센터가 이제 약탈당하는 동네라고 저한테는 예. 인식이 되는 동네인데 마약 좀비들이 하지만 들끓고 이런 총기 하지만 난사와. 세계 최고의 오페라단이 있는 동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근데 인식이 진짜 됐어요. 궁금한 게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좋은 콘텐츠를 보고 나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와 이거는 진짜 인생 영화다.' 약간 이런 쪼금 더 퍼스널한 어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그 둘 다였던 것 퀄리티 같아요. 자체가 진짜요? 그 음. 마술피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누구나 노래 하나는 알고 있는 그 작품이에요. 어. 왜냐면 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불렀던 노래가 아주 유명합니다. 밤의 여왕의 따라따따따따따따 아리아. 빠라바라빠빠빠빠빠 이게 유명한데 사실 음. 멜로디만 알지 사람들이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이 아. 줄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 이 오페라 자체가 줄거리가 좀 난해해요. 또 좀 팩 그것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요, 아니요. 하듯. 그러진 않은데 되게 네. 명확한데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서 이게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360 도로 이제 막 되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고 이게 보통 오페라는 되게 치정극, 사랑을 다루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음. 여기는 판타지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이게 되게 오즈의 마법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니 내용을 말해 달라고, 내용을 말. 근데 이게 진짜 요약하기가 쪼금 애매해. 어. 이게 어. 좀 되게 다층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네. 얘기냐면 음. 결국에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시련을 극복하는 얘기긴 한데 어어어. 여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밤의 여왕이고 음. 남자 악역인가요? 주인 그것도 작품마다 다르게 나와요, 어떻게 그건 좀 연출하게 되는 재밌다. 그러니까 그 대본에는 밤의 여왕이 이제 허풍이 가득하고 이제 허영심 많은 여자처럼 이제 그리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밤의 여왕 측 그 그룹에서의 수장인 건데 밤의 여왕이 음음음. 이 작품에서는 권력을 잃어가는 여성 지도자 같은 여성 그룹의 지도자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권력을 잃어가는. 네. 근데 그 음음음. 권력을 이제 남성 그룹에 이게 뺏겨 가지고 음. 그 남성 그룹이 주는 시련을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극복하고 뭐 여러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고 둘이 서로 이제 다시 만나서
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둘이 사랑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내주는 시련을 극복해야 된다.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되고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이 고행길을 이겨야 된다라는 걸 음. 전부 다 극복을 하는데 음. 근데 이제 밤의 여왕은 그 시련을 준 측이 자기의 권력을 뺏어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칼을 주면서 "내 딸아 저 그룹의 수장을 죽여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날 수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음. 장면이 그 빠따따따따따따따 음음음. 이런 장면인데 네. 이게 말해서 되게 난해하지만 아니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엄청 명쾌하게 잘 배신을 풀어냈어요. 갖다가 배신을 시키는 거 아니야. 배신을 하라고. 밤의 여왕이 자기 딸한테. 그쵸. "가서 죽이고 내 명예를 음. 되찾아와라 딸아." 근데 죽이나요 딸은 그래서? 예. 아니에요. 그냥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작품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밤의 여왕이 파멸하고 끝나요 그러면? 메인 빌런이? 이 작품에서는 행복하게 끝나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실 오페라는 노래 가사와 멜로디가 정해져 있어서 음. 주요 플롯은 정해져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사항, 음. 무대 위를 어떻게 연출하느냐, 복장을 무엇을 입히느냐, 소품을 무엇을 사용하느냐 같은 게 음.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봤던 버전은 행복하게 이제 밤의 여왕도 뭔가 화해하고 끝나는데 대본에는 아마 음. 그런 게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 마지막에 밤의 여왕이 죽고 끝났어도 해석의 이상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전개이긴 해요. 맞아요.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 밤의 여왕 세력과 그 예. 시련을 내주는 그 남자 측 진영이 있으면 그 화해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좀 마무리가 좀 거시기하긴 하거든요. 음. 그냥 "시련을 잘 이겨냈구나 남자 주인공 너희들은 이제 지혜를 얻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서로 잘 살아가거라." 약간 이러면서 끝나서 약간 좀 음. 뜬금없긴 하지만 근데 이 작품 자체가 쪼끔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판타지니까 예 판타지니까 그런 구석인데 저는 사실 환상적인 예. 마술피리 자체보다도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너무 대단하다고 느껴서 무대의 예술을 오히려 플롯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거군요. 차라리 연출과 화려한 네. 눈높이가 무대의 엄청났는데 미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당연히 노래는 모차르트가 만들었고 성악가는 세계 최고 성악가들 배우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 연출이 너무 충격적이고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았는데 빔 프로젝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막 무대 배경을 막 많이 바꾸고 오페라인데 근데 그 음. 빔 프로젝터에 보여지는 게 이제 막 칠판으로 흑연으로 막 뭔가를 백색 음. 그 분필로 무언가를 적어서 "이 음. 사람은 남자 주인공입니다."라고 막 이제 이름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여기를 음. 가세요." 막 이런 걸 지시를 해 주기도 하고 아.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엄청 그 현대적으로 다양한 재해석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현대적이고 예. 배경 어떻게 보면 그 약간 현대 미술처럼. 그 어떤 현대 연극이나 뮤지컬보다도 현대적으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 다양한 근데 효과음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예 근데 사실 안 봐서 너무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다라는 느낌 아 사실 들으면서.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예. 오페라 그 연주자들로 갑자기 같이 춤을 추고 음.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갑자기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보통 연주자들은 연주만 하는데 그중에 2명 정도는 주요한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 공연 중에 제사의 벽을 미친 듯이 막 깨기도 하고 갑자기. 근데 너무 재밌어서 막 어. 박장대소하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아. 효과음 같은 연출을 되게 효과음 아티스트 있잖아요. 막 되게 영화 효과음 같은 거 막 비 오는 소리 같은 거 낼 때 음. 막 되게 뭔가를 문지른다든가 음. 막 천둥 소리 낼 때 막 그 은박지 같은 거 막 두드린다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음. 걸 막 관객들이 볼 수 있게 여과 없이 그냥 보여준다든가 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냥 오페라를 좋아하면 무조건 봐야 되고 공연 연출에 아. 관심이 있다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약간 이 '우리 세대의 정말 그 최전선이다. 이거는 우리 시대의 맞아요, 맞아요. 최전선이다.' 그런 맞아요. 느낌이구나. 약간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내기가 나오냐면 넷플릭스 예예예. 그 인터미션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막 이제 막 인터뷰가 들어가요. 막 무대 연출한 사람도 인터뷰하고 이제 막 배우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미션 중간에 쉬 "화장실 갔다 올 시간에 인터뷰 보고 싶으면 보세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 막 "참신한 연출이다. 극단적인 연출이다. 모든 게 극단적이죠, 이 연출은." 막 이런 식으로 배우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 밤의 여왕은 심지어 노래를 부르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장을 해요. 왜? 중간에 뇌졸중 같은 게 오는 건가? 노래 부르다가? 노쇠한 이제 할머니 느낌이라서 지팡이를 짚고 막 아. 노래를 하다가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털썩 이제 밤의 여왕의 수와 이제 마녀들이 갖다 주는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음. 이제 그 대기업 총수님들처럼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복장이 현대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복이에요, 현대복이에요. 아 할머니 옷을 입고 있는 거네요 그럼 밤의 여왕이. 밤의 여왕은 그나마 쪼끔 약간 검은색 드레스 격식을 같이 아 입었는데 있는데 막 근데 막 엄청난 막 이렇게 장식이 막 달려 있는 그건 아니고 그래도 네. 현실에서 입을 법한 화장과 옷과 분장을 맞아요, 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개그 캐릭터는 막 등산복을 입은 노숙인처럼 막 입고 있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어. 모든 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그냥 현대식으로 표현을 한 거구나. 그 노래 빼고 마스피리를 그냥 모든 게 갖다가. 현대예요. 네. 그러면 좀 재밌긴 하겠다. 네. 오히려 근데 어떤 이게 하나의 사조라고 해야 되나? 네. 기법 내지는 연출의 새 방향성을 약간 제시하는 느낌이네요. 이거를 통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제가 아쉬운 게 영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업하는 거 콘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정말, 정말 좋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랑 같이 그 감상을 공유하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그걸 진짜 최곤데 설득하기 이거는 진짜 예. 이거 진짜 최곤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마치 어차피 예. 안 보러 갈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떠들고 싶어." 이런 느낌인 거지. 아니 오페라를 끝나고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누구라도 말상대가 필요하니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였어요. 딱 그런 이거를 집에 상황이었어요. 가서 들한테 얘기해도 공감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와 같이 콘텐츠를 지금 공유한 옆에 누구라도 붙잡고 말을 하자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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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아 진짜 재밌고 좋은 영화나 연극이나 콘텐츠를 보면 그러고 싶어지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치. 계속 해야 되고 나는 떠들어야 되고. 근데 그럴 맞아요. 상대가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서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너무나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하고 맞아요. 싶으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리스 님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이 콘텐츠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진짜 1 시간 넘게 떠든 것 같아 가지고 그 느 저는 민코 씨의 소감을 듣고 싶긴 하거든요. 민코 씨가 뭐에 약간 대한 소감을 시작하기 전에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그 콘텐츠 리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끝나고도 사실 동일한 생각인지 네. 아 동일할 것 저 같긴 사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 완전 그 같은 이유로 콘텐츠 리뷰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 요단번 에피소드에 쪼금 더 자세히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영화관과 이제 오페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혹시 그 미야자키 하야오 씨의 네. 그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봤던 그 3 가지 킴스 비디오 블루 자이언트 마술피리 혹시라도 보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는 좋아서 탭 댄스를 막 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다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쪼금 있는데 저는 아무튼 '그냥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카자흐스탄 에피소드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재밌으면 듣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미야자키 하야오 씨 줄거리 얘기할 때랑 마술피리 줄거리 얘기할 때가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야. 음. 줄거리라고 할 만한 게 둘 다 좀 애매해서 저는 말을 너무 못했어요. 킴스 비디오를 정제되게 말한 거에 비해서 마술피리 줄거리를 너무 얘기를 못했어.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녹음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네. 여러분들도 어떤 영화 보고 계신지 또 추천해 주시면 또 약간 자기만 아는 영화, 자기만 아는 콘텐츠 있으면은 또 얘기하고 싶어지는 게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찾아보고 또 보고 네.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파바바를 2 명밖에 못 해 가지고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파바바 바바바. 안녕. 안녕.